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7월 12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수 꼭 청취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청취를 해 두시면서 계속 추이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보실 구간이 진입이 되면 됐다. 상해종합지수가 2%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 주식 투자라는 게 넌센스죠. 해외 시장에서 어제 관세부가 어제 그제 주말 계속 심리를 우리 투자 심리 부분들을 지하 3층, 지하 5층 계속 하염없이 떨어뜨리면서 신용 물량에 따라서 지하 한 5층 정도 보내놨다가 2천억이랑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2월달부터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우리를 괴롭혔고 변동성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 부분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 신용물량 단기적으로 거의 한 달 동안 1조 5천억 가까운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한 20% 이상의 급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이걸 고스란히 지켜보신 분이라면 이제 이미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들 겁니다. 그게 좀 느껴져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의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 딱 보면 시장에서 이제 많이 떠나고 계시구나 라는 게 딱 제가 체감될 정도. 근데 저는 이제 한 20년 이상 이쪽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면 시장에 대해서 세이 굿바이 하고 장대 양봉 나오면 너도 나도 다 이제 시장에 우르르 몰려드는 게 항상 반복돼요.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이 남들과 절대 동행할 수 없다는 게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움직임,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한번 겪어놓친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은 1년에 꼭 한두 번 정도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이걸 넘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투자 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중심이 잡혀 있지 않고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정면 돌파 부분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내용이 바뀌면서 아니면 시장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바꾸는 내용들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무역 분쟁 2천억 달러, 500억에도 2천억 달러로 점프가 됐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2% 급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양봉이 나왔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어제 한 5,6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장중에 거의 한 5,000계약 이상, 그 양쪽으로 해서는 참 10,000계약 이상의 매수가 들었는데 종가상으로는 3,000계약 정도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일 연속 9,000계약 순매수 볼까? 옵션 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데 정보가 뭔가 빠른 옵션 만기, 정보가 항상 빠른 외국인들 입장에서 왜 이틀 동안 연속 순매수 부분들을 할까?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2천억이라는 금액 부분들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시장은 물론 변동성이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상당히 매크로 쪽에서는 이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약간 관망세하고 흡수하는 느낌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은 이틀 동안 거의 9,000계약 순매수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의 가장 중국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면 JT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중에 홍콩에서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제재 해제 기대감으로. 그리고 어제 무역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달 반, 빨라야 8월 말까지 9월달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좀 드렸죠. 충분한 시간입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필수 청취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류호, 그러니까 시진핑의 책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진두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1차 합의 부분들 했는데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엎어버렸죠. 싹 엎어버렸고, 그러면서 류호라는 사람의 책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체면을 뭉갰다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도 중간중간 얘기했던 사람, 왕치산이라는 사람을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드렸죠. 류호는 책사라는 사람, 책사라고 불리고, 왕치산은 소방수라고 소방수 역할을 한다라고 닉네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산당의 경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칠상팔하 정책이 뭐 불문율처럼 유지가 됐던 곳이 공산당입니다. 칠상팔하는 뭐냐면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라는, 그러니까 공직원들, 공산당 간부들은 67세는 오케이. 근데 68세 되면 다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하야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룰인데, 이 룰을 첫 번째로 깬 사람이 이 왕치산이에요. 그래서 이 왕치산이 첫 번째로 그 룰을 깨고 시진핑 장기 집권의 어떤 초속 부분들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냐면, 중국이 이제까지 난제들 있죠.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이제 68세가 거의 이제 70세에 가까워지시죠. 사진에서 제가 화면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난제를 특급 처리 부분들을 잘했어요. 1998년도 우리 그 IMF 때 아시아 금융위기의 이 사태를 해결을 했던 소방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사스 있죠. 사스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사스 대유행의 위기를 또 수습을 했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부터 시진핑이 집권 시작했을 때 집권 일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반부패 시정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포총청 생각하시면 돼요. 포총청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든 뭐 금감원이 금융이든 뭐 지금 최근에 나타난 기무사 군이든 이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싹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건 어떤 이렇게 한번 딱 방향이 잡히면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문화대혁명도 물론 다른 성격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왕치산이 이렇게 중국의 난제 처리에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사스, 그 다음에 2013년도도 시주석의 반부패 시정 작업 부분들을 주도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날부터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미국과 그 북미,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이 뭔가 맴돌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왕치산에 미국 가려고 있다는 루머 부분들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는 이걸 기대를 했고, 언제쯤 이제 나올 건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뭐 이제까지 소방수 역할 부분들 했지만, 이 왕치산이라는 이 사람의 인물 자체는 권력 서열 거의 2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무역 분쟁을 해결했을 때 이제까지 두문불출했다는 내용 부분들은, 이 사람이 진두주의 했는데 지난번 류호처럼 다시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업적 관련된 부분하고 또 연관성 부분들이 있고, 류호를 먼저 보내놓고 왕치산은 뒤에서 어떻게 보면 관망 부분들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두문불출해서 이분이 딱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 시점부터 우리 코스피도 움직였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상승 가속도 부분들이 진행됐고, 위안화도 꺾이기 시작했고, 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가 부분들을 분석을 할 때 제가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적인 인물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드렸죠. 사람이 모든 걸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도 보면 그 회사 재무제표 좋거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좋긴 합니다만은, 회사의 산업 방향, 그 다음 그 CEO의 인물됨, 과거 역사, 어떤 역사 플로 부분들 가지고 있는 걸 분석하다 보면 이게 총합적으로 그 향후에 어떤 주가 방향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 부분들, 아니 빌미라기보다는 어떤 토대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죠. 역사도 마찬가지고, 주가하고 정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어떤 정책적인 흐름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까지 소방수 역할을 했던 권력 서열 2위라고 생각되는 왕치산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뭔가 화해 제스처를 낼 만한 카드,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기보다는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뭐 무역 분쟁이 다음 키워드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할 관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천억대, 1000억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부과해봤자 그래서 뭐 불매운동이냐 아니면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여행 관련된 부분이 있죠. 여행하고 유학 관련된 부분들을 금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감정적인 싸움 부분들로 나오는데 오늘 이 왕지산이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뭘까요?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좀 주가가 이렇게 반등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서 기대감 부분들이 한 달 반, 거의 2달의 시간 여유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더 많은 그 양복 카드 부분들을 내놓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선상이 가능성 부분들이 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징에서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하고 미팅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람 이메뉴엘 시장은 이름도 약간 처음 봤을 때 시카고 시장인데 느낌은 중동 지역 같죠. 이 사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물론 트럼프 쪽하고 연관 부분들을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시카고 투자 유치하고 중동 도시하고 뭐 여러 가지 의건, 의료, 보건, 선진 제조 협력망에서 MOU 부분들에서 대화의 대미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이거 하나예요. 왕치산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무역 분쟁에 이제까지는 이제 서로 파국 부분들에서 어떤 조율 상대, 물론 유효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전에 5월 달에 트럼프가 무시를 했고, 왕치산이 언제 고위급 회담 부분들로 리딩할 것인가, 우리가 시장에서는 항상 기대감이 주가의 반영 부분, 선반영을 좀 시키죠. 그래서 오늘 주가의 반영, 외국인들이 이런 정보 부분들을 알았을까요? 아무튼 빨리 움직였습니다. 어제 오늘 거의 9천 계약 정도, 장중까지 하면 10,000 계약 정도 순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왔는데, 물론 50만 계약이 있습니다 합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정도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코스피 코스닥 이에 따라서 반등 부분들 이끌어냈고, 어차피 지금은 수급이 공백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의 수급이더라도 5에서 10% 정도 반등 부분들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권의 반등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시장 자체 어차피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이번에 주가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것은 이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죠. 물론 다음 주에 FOMC 연준 의장의 그 연설 하원인가 의회에 또 보고서 제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1차적으로 이 무역 분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의 중심축에 있는 왕치산, 이제까지 중국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왕치산의 등장만으로 상해종합지수가 2% 돌파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고 무역 분쟁의 해결에 실마리의 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보가 빠른 것일 수 있겠지만 외에는 2일 연속 9천 계약 가까운 선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7월 12일 왕치산의 등장 관련된 부분들을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